음주운전이나 형사 경범죄 기록만 있어도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일시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입국 체류자 추방 체포 작전에서 70일 동안 외국인 11만 3천 명을 체포하고 10만 명 이상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이어 모든 수입품에 대한 20%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500원대에 육박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식품과 의약품, 질병 등 건강관리를 주도해온 연방보건복지부가 당초 발표했던 만명 감원을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음주운전이나 형사 경범죄 기록만 있어도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일시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원생이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비자가 취소되고 구금됐는데요. 2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영주권 신청이나 영주권 카드 갱신에도 영향을 줘 기각당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이나 경범죄 기록만 있어도 모든 이민 비자 혜택을 박탈당하는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합법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등 비자 소지자들과 이민 수속자들, 영주권자들까지 극히 조심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외국 유학생은 최근 비자가 취소되고 구금된 채 추방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학교 측이나 연방당국은 신원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나 비자 취소와 구금 사실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네소타 대학원생은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비자가 취소되고 구금된 채 추방 절차에 넘겨졌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트리샤 맥라플린 차관보는 성명에서 이 미네소타 대학원생은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면 미국에서 추방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게 될 것으로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유학생 비자 취소가 대학가 운동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전체 기록에서 음주운전이나 범죄 기록까지 정밀검사해 강경 조치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 소지자들과 영주권 수속자들, 나아가 시민권 신청자들까지 과거 음주운전 등 범죄 기록을 정밀 심사하고 있는 게 분명해 포착되면 모든 이민 혜택을 거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자들과 영주권자들은 비자 소지자들보다는 선처받을 여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한 번 적발된 음주운전은 넘어갈 수 있지만은 2번 이상은 영주권 신청이나 영주권 카드 갱신을 기각당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은 최근에 적발된 것인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인사사고 등을 낸 가해자인지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면제받았다는 증명서를 뗄 수 있는지 등 상황을 고려해 영주권 기각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행정부 시절에는 음주운전 기록으로 비자 취소나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과 이민자들에게는 형사범죄에서도 가혹하게 가중처벌받고 있어 영주권을 날리게 되는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를 포함해 1년 365일 이상의 실형을 받는 영주권자들은 추방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364일 이하로 형량을 낮춰야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1호 법률로 서명 발효시킨 레이컨라이리 법에 따라 $100 이상의 물건을 슬쩍하는 쇼프리프팅까지 구금되고 다른 이민법 위반 혐의와 병과되면 추방당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체포와 구금, 추방이 3월 들어 다시 급증해 70일간 11만 3천 명을 체포하고 4만 8천 명을 구금했으며 10만 명 이상 추방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수감자와 합법 체류자 중에서 테러, 반미, 과격시위 운동권들의 체포와 추방, 그리고 육로를 통한 불법 입국자 추방에 가속도를 내면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규모의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다소 미흡한 실적을 올리자 합법 체류자들 중에 테러, 과격 반미 운동가들도 추적해 체포 추방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3월 말까지 70일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체포와 추방이 급증한 것으로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국토안보부의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3월 말까지 70일 동안 외국인 11만 3천 명이나 체포해 10만 명 이상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50일간 통계에서는 3만 2,800명 체포해 3만 7,600명 추방이었는데 3월 들어 체포와 추방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토안보부는 구체적인 통계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으나 추방자 수의 대다수는 멕시코로 보낸 것이라고 밝혀 항공기편으로 멀리 추방한 것이라기보다는 육로, 버스편으로 멕시코로 송환한 외국인들을 추방 통계에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별도의 통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구치시설에 4만 8천 명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용 능력의 120%로 초과하고 있어 미국 내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까지 위축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초반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는 하루 평균 800명대 체포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700명 아래로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언급한 첫 해 100만 명을 추방하려면 하루 2,700명 체포 추방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목표에는 미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체포자들이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점을 최대 효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외국인들은 올해 1월에는 2만 9천 명에서 2월에는 8,350명, 3월에는 7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시절인 지난해 3월에 13만 7천 명 체포에 비해 무려 94%나 급감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을 봉쇄해 미국 국경을 넘는 외국인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살고 있는 불법 입국 체류자들을 추적 체포해 최대한 추방하는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이민 단속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세관 집행국의 예산이 바닥나고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다른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단속하고 있는 데다가 효율성도 떨어져 실적 부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 교육국들과의 상호 관세에 이어 모든 수입품에 20%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21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수 있는 일괄 관세까지 부과하게 되면 미국민 소비자들과 수입업자들에게 한 해 6천억 달러의 세금이 매겨질 수 있고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고 각종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거나 발표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Liberation Day, April 2nd is Liberation Day. You'd start with all countries, so let's see what happens. Essentially, all of the countries that we're talking about wouldn't be talking about all countries. It's not a cutoff. 4월 2일에 발효해 3일부터 관세를 걷어들이는 트럼프 관세만 해도 모든 외국산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가 있습니다. 한 달 연기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2일 백악관 로즈가든 발표를 통해 모든 교역국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개국 내지 15개국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역국들과 상호 관세를 시작할 것이지만 상호 관세율은 미국이 겪어온 관세보다는 낮아 관대한 세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주목하는 국가들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21개국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 등 아시아 파트너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국별로 다른 비율을 부과할 상호관세 대신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미국의 모든 수입품 3조 8천억 달러어치의 2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괄 관세도 마련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에 상호 관세부터 발표하고 일괄 관세 카드를 꺼내들지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할지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트 나바로프 트럼프 대통령 무역과 제조업 담당 보좌관은 각종 관세 부과로 미국은 한 해에 6천억 달러, 10년간 6조 달러의 세금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내고 상당 부분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6천억 달러의 수입은 민간업계와 소비자들에게 6천억 달러의 세금을 올리는 셈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품목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여기에 미국의 모든 수입품 3조 8천억 달러어치의 20%의 일괄관세까지 물리게 되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또는 소비 급냉을 불러올 게 분명하다고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연구원은 경고했습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연구원은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미국 경제가 즉각 불경기로 추락하고 미국 실업률이 현재 4%에서 7% 이상으로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500원대에 육박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학생들과 주재원,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나 한국 제품 수입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외환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를 사용해야 하는 유학생과 주재원들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이나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은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원화가 달러 대비 심각한 약세를 보이며 매달 생활비를 원화에서 달러로 환전할 때 그 금액이 크게 상승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환전하더라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하게 되면서 학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더 하거나 한국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원화 약세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율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여행지에서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의해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무역 마찰을 겪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관련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와 이에 대한 대상국들의 반응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전면적으로 번지며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해 1,500원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글로벌 무역 전쟁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원화 약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와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송우진입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전체 직원 8만 2천 명에서 6만 2천 명으로 2만 명 감축하면서 1만 명은 조기 퇴직하고 1만 명은 오늘부터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1만 명 감원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해고 방식에 대한 연방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식품과 의약품, 질병과 전염병 등 건강관리를 주도해온 연방보건복지부가 당초 발표했던 1만 명 감원을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전체 인원을 8만 2천 명에서 6만 2천 명으로 2만 명 감축하면서 1만 명은 조기 퇴직자들로 채우고 1만 명을 해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FDA 식품의약국에서 3,500명,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2,400명, NIH 국립보건원에서 1,200명, CMS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에서 300명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28개 부서를 15개로 축소하고 연간 18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발표한 감원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어서 연방 공무원들이 새삼 충격을 받지는 않을 수 있으나 해고 방식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온 이메일을 못 보고 출근한 연방 공무원들은 자신의 사무실 건물 출입문에서 신분증을 스캔하는 순간에나 카드가 무효화되고 출입 정지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의사와 박사 등 최고 전문 인력들과 고위직들에게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알래스카 등지의 인디안 보호구역 내 의료시설로 발령돼서 자진 사직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근거지가 전혀 없는 격오지 근무를 요구해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방식은 연방 공무원 사회에서는 자주 쓰이는 해고 방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서 전체가 없어진 공무원들은 지난 금요일 단체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기관들의 인사를 관리하는 인사관리국에서 일괄 해고 이메일을 보냈다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이제는 각 부처 장관의 책임과 권한으로 부처별 해고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에 이어 대규모 감원되는 부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부는 전체 직원 48만 명을 39만 명으로 8만 명 해고할 것으로 장관이 직접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재향군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재향군인부에서 대규모 해고할 경우 충격파가 보다 강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민간관리 95만 명 중에서 5 내지 8%인 4만 7,500명에서 7만 6천 명 대량 감원할 계획을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도 전체 인원 10만 명 중에서 절반인 5만 명 해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장국은 전체 6만 명에서 절반인 3만 명을 줄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